그날은 평범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평소보다 화장이 진하고 옷차림이 달랐습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손질한 듯 윤기가 났고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던 원피스를 꺼내 입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평소와 같이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 그녀의 대답은 짧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지만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일상에 지친 중년 부부의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55세였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30년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아내는 53세로 결혼 초기에는 회사에 다니다가 아이들이 태어난 후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슬아의 대학생 아들과 직장인 딸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2년 후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그동안 모아둔 노후자금과 퇴직금을 합치면 약 3억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60세 정년을 맞이하면 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 5년 동안은 모아둔 돈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어 노후 준비를 하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첫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건 아내의 휴대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휴대폰에 무관심하던 아내가 갑자기 비밀번호를 걸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화면을 가리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 베란다에 나가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물어봐도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아내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자주 외출했고 화장품과 옷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꾸미고 평소에는 가지 않던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직감적으로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고 그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발신자는 오래된 친구라고 저장되어 있었고 내용은 오늘도 행복했어. 다음에 또 보자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시 우리 부부는 10년 넘게 별다른 대화 없이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각자 할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그저 서로에게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가끔 아내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일에 지쳐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한 척하고 집 앞에서 그녀를 미행했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동네를 벗어나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 들어가는 아내를 따라 저도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창가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10분 후 한 남자가 들어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고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을 산책했고 남자는 자연스럽게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귀가했을 때 평소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누구 만났어? 평소와 다르게 물었습니다. 그냥 오랜 친구. 그녀의 대답은 빠르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였던 것 같은데?
제 질문에 아내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동창이야. 우연히 연락이 닿아서 만났어. 얼마나 자주 만났어? 몇 번 안 됐어. 그냥 친구일 뿐이야. 그날 밤 서로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의 거짓말이 확실해졌지만 아직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외도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다음 날부터 더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통화 기록, 메시지, 심지어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고 그동안 수십 번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가 아내의 첫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등학교 때 3년간 사귀었다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헤어졌고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후 우연히 동창회에서 재회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혼한 상태였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을 더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처음엔 가벼운 안부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때처럼 설레,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와 같은 메시지들이 오갔습니다. 증거를 모으면서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 생활 30년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행복해 보인다는 것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저와의 생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미소, 그 반짝이는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켜본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날을 택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신 정우성하고 만나고 있지? 정우성은 가명이었습니다. 아내의 첫사랑.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다는 것도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것도.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그랬어? 우리 사이에 뭐가 부족했길래? 아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날 본 적이 없어. 30년 동안 그저 아내, 엄마로만 봤지 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정우성은 달라. 그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초기의 열정이 사그라든 후 저는 아내를 당연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녀의 꿈, 고민, 욕구에 귀 기울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도 있었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아.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저를 떠났다는 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기도 하고 그를 떠나보내기 싫기도 해. 그날 밤은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외로웠다고 했고 저는 일에 치여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며 서로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시간을 좀 달라. 결정할 시간이 필요해. 아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빈도가 줄었습니다. 저는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찍 퇴근해 아내와 대화하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30년은 내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이었어. 하지만 나머지 인생은 정우성과 함께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상했던 분노나 배신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과 함께 일종의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짐이 되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게 당신의 결정이야?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딸은 충격을 받고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어머니를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젊은 시절 연인 때문에 가정을 버린다고? 아들의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갖기로 했고 노후 자금과 퇴직금은 6대 4로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정우성과 새 출발을 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이혼 후 첫 몇 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30년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중년에 이혼한 불쌍한 남자로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적응해 갔습니다. 퇴직 후 계획했던 카페 대신 오래전부터 관심 있던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방을 열어 취미 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수입도 얻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도 배웠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들과는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들은 제게 연애 상담을 하기도 했고 주말에는 함께 등산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혼 1년 후 우연히 아내와 정우성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고 아내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목공예 교실에서 알게 된 동갑내기 여성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도 이혼한 상태였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제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저를 성장시켰다고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고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아내의 외도와 이별은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저의 삶을 완전히 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가끔씩 그녀를 만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아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며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결혼 생활이 더 활기차고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계에서는 파트너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감정을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연인과 노년에 재회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아내. 30년간의 결혼 생활 후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저.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 행복 찾기에 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지고 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에게 완벽한 짝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0년간의 추억과 두 아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연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와 존중이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아내가 20년 전 첫사랑을 만나러 다녔고 결국 그와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부부가 있고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함께하고 어떤 이는 중간에 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서로의 마음도 멀어집니다. 저와 아내는 그 점을 간과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 분노,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는 슬픔으로, 슬픔은 수용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내가 정우성과 나눈 대화를 읽었을 때 그들이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큰 상처였습니다. 육체적 외도는 한때의 실수일 수 있지만 마음의 외도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점점 멀어지는 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던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에게 완벽한 짝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0년간의 추억과 두 아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연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와 존중이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아내가 20년 전 첫사랑을 만나러 다녔고 결국 그와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